현대자동차의 노사분기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공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성이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때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현대자동차에 노동조합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노동조합을 건설한 노동자들은 부당한 현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민주노조 물결처럼 좀 늦은 나이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정재성은 노동조합 집회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유인물을 보면 거의 외웠다. 그렇게 적극적이던 그는 입사하고 나서 곧 소위원이 되고 이어서 들어선 집행부에서 대의원이 된다. 입사 1년 만이었으니 누구보다도 빠르게 대의원이 된 셈이다. 아직 어둠에 쌓여있는 국회, 내건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분노한 전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다. 한 공장의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노동학법 철폐라는 요구로 전국 노동자들이 한마음으로 뭉친 역사적인 정치 총파업이었다. 이 역사적인 총파업은 시간이 갈수록 더 거세졌다. 당황한 김영삼 정부가 이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고 협박한다. 무력 진압을 선언한 바로 그날 울산에서 13,000여 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가 끝날 무렵 서울 명동성당의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해산하지 않고 대우를 지어 거리 행진을 한다. 행진 대우를 막는 경찰과 항의하는 노동자 사이에 치열한 대치가 이어진다.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고 방패와 방망이로 노동자들을 내리친다. 이때 정재성이 미리 준비한 시너를 자신의 몸에 붓고 불을 당긴다. 정재성 분신 직후 현대자동차는 즉각 휴업 조치를 단행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폐쇄된 정문을 뚫고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밤늦게 다시 집회를 열었다. 정재성의 분신은 정부의 탄압에 맞서 총파업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요한 투쟁 동력이 됐다. 분신 이후 민주노총 총파업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며 최고조의 정점을 찍었다. 결국 노동자의 기세에 밀려 정부는 노동자의 노동법 재개정 요구를 받아들였다. 긴 치료 끝에 1년 만에 정재성은 현장에 복귀한다. 그러나 복귀 몇 달 만에 그가 분신까지 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정리해고가 시작된다. 정재성도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 아픈 몸을 이끌고 정리해고 투쟁에 참여했다. 그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1년 6개월간의 무급휴직 대상자가 됐고
기간이 단축되어 1년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현장으로 복귀했으나 정재성은 더 이상 이전의 정재성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분신 후유증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화상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통증으로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 피부 재생 수술을 받느라 늘 마스크를 써야 했고 여름에는 아예 하얀 붕대를 감고 다녀야 했다. 피부는 자꾸 쪼그라들고 손도 잘 펴지지 않아 공구 쥐는 것도 힘들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렸다. 23개월 동안 5차례나 휴직을 내야 했다. 상황이 이러니 점차 현장에서 동료들과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했다. 현장 복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정재성은 오후 5시경 여느 때처럼 숙소를 나섰다. 그는 순간 계단에서 발을 헛딛는다. 계단 아래로 구르면서 그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는다. 그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병원에서 5년여간 알 수 없는 고열로 시달렸고 마지막 2년간은 요양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했다. 요양병원에서는 그를 괴롭히던 고열은 사라졌으나 간신히 사람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의사소통만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는 끝내 다시 떨쳐 일어나지 못했다. 정재성이 우리 곁을 떠날 때는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마지막 가는 길마저 외롭게 보낼 수는 없었다. 노동조합은 조합비로 장례를 치르고 하관식을 주관했다.